생각문법 문장편을 시작합니다. 국어와 영어, 어순이 왜 다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이 왜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었고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문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남인교, 오래전 부산에 강의가 있어 내려갔다가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고깃집이면 어김없이 붙어있는 소주 광고 포스터를 무심결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스터에 적힌 위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구가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어디 남인교, 우리가 어디 남인가요?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원인으로 동양인은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을까요? 햇빛과 바람, 비와 눈, 산과 강, 바다와 사막, 자전과 공전, 썰물과 민물 등등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 모든 동식물은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는 기후, 지형 등 운명처럼 주어진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생존과 직결된 것은 식입니다. 그럼 먹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연환경은 네, 그렇습니다. 물이고 비입니다. 바로 강우량입니다. 세상이 동서양으로 나뉜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환경 때문이고 강우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우량이 다르면 땅에서 나는 것이 다릅니다. 즉 먹는 것이 다릅니다. 계절풍이 불어 강우량이 많은 동아시아에서는 벼를 재배하고 밥을 먹습니다. 강우량이 적은 유럽에서는 밀을 재배하고 빵을 먹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는 벼농사와 밀농사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벼농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은 고대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를 말하고 서양은 고대 그리스 로마로 대표되는 유럽을 말합니다. 모내기 한 벼를 추수하고 껍질을 벗겨낸 쌀로 밥을 지어 입에 넣기까지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쌀미라고 합니다. 그만큼 벼농사는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논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논에는 물이 차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물이 필요한 벼농사는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물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뚝을 쌓고 관계시설을 만들어 물을 통제했습니다. 어느 왕조든 치수는 최우선 과제였고 기우제는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모심기와 벼베기, 뚝을 쌓거나 수로를 내는 일 등등 벼농사는 협동이 요구되는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서로 품앗이를 했고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 조직을 만들어 농번기를 넘겼습니다. 결정적으로 벼농사는
해마다 같은 논에 모를 심는 이어짓기 연작을 합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의미입니다. 벼농사의 특성상 동양인은 한 곳에서 집단으로 상부상조하며 땅을 붙여먹고 살았습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으로 분리되지 않는 일체입니다. 가족, 민족, 농촌과 같은 내의지가 아닌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된 집단을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밥을 먹는 이상 동양인은 땅과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미우나 고우나 마을 사람들과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늘 함께 하다 보니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정도로 서로를 잘 압니다. 친밀하다 보니 모두 이웃사촌이고 건너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화합과 화목이 덕목입니다. 서로 잘 어울려야 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자연히 사람과 사람의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이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 모습을 형상화한 사람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동양인이 얼마나 관계를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중심인 것입니다. 동양인인 우리는 관계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여전히 따지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집안 사람끼리 왜 그래? 우리 고향 사람인데 찍어줘야지. 공공대학 출신이야.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고 질긴 관계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면 영미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Hi 또는 Hello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곧잘 나이를 묻습니다. 언니와 동생을 빨리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설정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활기를 띱니다. 밀물과 썰물은 달의 중력 때문에 생깁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에 고대 중국인들은 달이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와 달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서로 관계가 있다고, 즉 상관이 있다고 상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구는 지구고 달은 달이라고 지구와 달을 각각의 개체로 분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달이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학의 힘으로 알게 됩니다. 동양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계,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달라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마시고 피운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받아들입니다. 모순은 비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서양인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입으로는 거절하면서 선물을 받는 동양인의 모습을 서양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받겠다면서 왜 받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서양인은 yes or no,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양자택일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양인과 다르게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관계 중심의 인간관계에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식 자리가 끝날 즈음 신기하게도 불판에는 고기 한 점이 꼭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내가 집어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본다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남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것을 의식해 나도 입고 들고 다녀야 합니다. 체면을 차린다도 같은 맥락입니다. 손님이 직원에게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직원은 사과부터 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부실한 서비스의 원인이 나와 관계된 외부에 있거나 외부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농토에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농경사회를 부족경제라고 합니다. 부족경제에서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가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개인이 속한 집단을 우선시합니다. 마을은 공동체고 공동체는 집단입니다. 농사일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집단의 힘을 빌리려면 집단에 속해야 합니다. 개인은 집단의 일원일 때 존재의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외자식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하고 일부일처인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나의라고 하면 어색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학교는 너와 나의 학교, 우리 학교지만 영미인에게는 내가 다니는 학교, 마이스쿨입니다. 우리는 성명을 홍길동 이렇게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씁니다. 성은 집단이고 이름은 개인입니다. 집단 먼저, 개인 나중.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3번지 신사아파트 401동 501호 이렇게 우리는 주소를 가장 큰 지역인 서울을 제일 먼저 쓰고 개인과 가장 밀접한 위치인 401동 501호를 맨 나중에 씁니다. 이 또한 집단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입니다. 집단 우선인 사회에서는 개인은 배제되거나 희생되기 일쑤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라도 집단을 지킬 수 있으면 개인을 희생시킵니다. 꼬리 자리기를 하거나 희생양이 생깁니다. 또한
개인인 나는 집단 속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나를 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제가로 말할 때도 많습니다. 나서는 것은 꺼리지만 공동체의식이 강해 남들이 하면 곧잘 따라합니다. 집단 행동을 잘하고 단결력이 강합니다. 집단의 속성은 일체성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개인 행동은 금물이고 옛날에는 대의를 따르지 않으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남다르거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시기하며 끌어내립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것입니다. 집단 내 의견이 갈리거나 분분하면 집단 분열과 해체로 이어질 수 있어 개개인은 불안해합니다.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어야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동양사회에 만장일치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집단의사는 합의로 결정되므로 실패나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공동책임으로 여기고 개인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게 되면 억울해합니다.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총대를 매는 사람이 생깁니다. 집단의 또 다른 속성은 동질성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 같은 편이 아니면 경계부터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모르는 사람끼리는 사소한 일로도 잘 싸웁니다. 위계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규율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를 낳았고 사회로 확대되어 서열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계층적 관계를 선배, 상급자, 연장자와 후배, 하급자, 연소자를 따지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에서 비롯된 위계문화는 위아래와 친하고 먼 관계, 즉 상하관계와 친소관계를 나타내는 대우법을 발달시켰습니다. 높임말, 예산말, 낮춤말, 국어는 대우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입니다. 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대우법 때문에 무척 애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대 남인교, 이 말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알게 모르게 관계는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폭넓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세계, 동양에 이어 개인 중심의 세계, 서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